이 유럽이 이걸 통화제도를 갈 때 독일이 동의를 해준 것이 엄청난 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고정할 때 독일 분데스방크가 프랑스 중앙은행에 무제한 돈을 찍어서라도 무제한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단기 차입 그러니까 셔텀 파이낸셜 패실리티라고 하는 단기 백업 퍼실리티 단기적으로 돈을 무제한 마르크화를 빌려주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동의를 해준 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프랑스가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이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일본이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외환금융위기가 났을 때 이제 일본이 이 얘기를 갖고 이제 나왔죠. 사실은 저희가 먼저 하더라도 뭐 일본이 동의해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이 한 거는 사실 이런 얘기는 싹 빼고 이제 뭐 이제 사실은 AMF를 하자라고 이제 한 건데, 그건 조금 동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불순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임팩을 줬거든요. 이게 실제로 되는구나. 이게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현실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구나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MF에 대한 불만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저희는 받았죠. IMF에 대해서. 컨디셔널리티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외환위기 있으면서 미국에 돈 빌리고 일본 돈 빌리고 때 결국은 미국이 당시 이제 가끔 이제 뭐 일본의 이제 동경대 교수라든지 당시 이제 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은 그때 미국이 아마 그 당시 이제 재무장관이 아마 루빈이었을 거고 이제 차관이 이제 서머스 텐데, 니네 나라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루빈이야. 루빈하고 서머스가 우리한테 전화를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는 뭐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하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IMF에 갔는데, IMF 간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받은 게 이제 IMF 컨디셔널. IMF 컨디셔널리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컨디셔널리티로 저희가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를 해요. 한국이 그 당시 받았던 그 컨디셔널리티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심한 거다라는 건 분명히 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결국 이제 이 패드가 수합을 해주게 됩니다. 상당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한번 이런 레코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좀 하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지널 씬이라는 게 결국 이게 뭐냐, 결국은 달러를 빌려가지고서는 여기서 원화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냥 원화를 빌리면 중앙은행이 찍어서 빌려주면 되는데 최종 이제 계좌에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달러를 빌려왔으니까 나중에 달러가 빠져나가면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서 달러를 돌려주냐. 결국은 아까 말한 백업 퍼실리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미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리지널 씬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 아시아 금융통합이랄 때도 사실 여러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이게 당일 통화라든지 환율 안정을 가는 건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아시아 소식인지 금융시장을 통합해서 자본시장을 좀 만들어보자는 건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 통합문에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이게 협력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그레스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프로그레스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외환위기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가지고서는 바로잉하고 론하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그냥 자본시장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시장 이런 데가 빠져나가면 그건 뭐 은행이 문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 은행 차입이 문제니까 자본시장을 좀 발달해서 자본시장에서 뭐 투자하고 하면은 좋지 않겠냐. 그런 이런 문제 없지 않겠냐. 이제 캐피탈 마켓, 에이션 캐피탈 마켓을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시키자는 것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와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다 항상 흑자를 가지고서는 예를 들면 외환보유, 그러다 보면 외환보유가 쌓이고 그런 외환보유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다가 다시 이제 예치를 하고 그럼 미국은 그 예치를 받으니까 그걸 다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다 운영하면 결국은 수익률이 높은 아시아에다 다시 오니까 우리 돈이 미국 갖다 다시 우리 오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미국 쪽에다 저기 위험자산에서 운영하고 뭐가 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통계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과정이 10년에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제 데이터가 2.5년까지 보면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트레저리 본드를 누가 보유하냐면 사실은 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했고 근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상에 참 위기 나오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연관이 아닌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로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도 알고 여기 다 금융계에 있는지 알겠지만 이제 은행들 대출 그 행태에서 금방이 가능했겠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 늘립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소위 말하는 내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방만하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방만하고 뭐가 투자에 방만한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투자가 확 줄어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금의 운영 문제보다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는 자금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 인더스트리도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 여기서 어떤 맥락이 되냐면 우리도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저희 같은 데 영웅이 쌓이고 근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의 자본시장이라든지 구축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컨디션 무지무지 좋습니다. 아시아의 컨디션은 이 경제면에서의 컨디션은 이거는 뭐 무지무지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전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한국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FTA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상태도 이제 충분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 FTA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게이트웨이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혹시 좀 관세라는 점이 걸리면 한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죠. 물론 뭐 아까 말한 대로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생산지만 한 50% 정도는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세를 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도 거꾸로 우리나라 통해서 들어가고 일본에서 유럽 갈 때도 있고 일본하고 중국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규모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규모는 서로 겁이 나서 못해요. 정치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유럽도 감당이 안 돼요. 일본하고 FTA 돼요. 독일의 무슨 자동차 산업들이 지금도 난리인데 더. 그래서 사실은 여건은 무지무지 좋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볼 때 이제 인트라 트레이드 쉐어들을 보는데 유럽이 통합할 때보다 훨씬 여건이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의 경제 관계도 이제 옛날만큼은